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포맥스 조명에 대한 조작 방법,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다면은 앞서 말한 대로 카메라 세팅을 하고 이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조명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조작법과 세팅법 비슷하기는 한데 그냥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조명을 세우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의 조작법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여러분 기자재실에서 많이 보셨죠? A 스탠드와 C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포맥스 조명을 이용해서 빛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펼치거나 좁혀주는 장치인 여러 가지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봉투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게 될 소프트박스라는 그런 장비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탠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소프트박스 설치와 각종 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에 대한 조명 효과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동하면서 되게 애칭하는 석고상이 있어요. 석고상이 제가 잠깐 실수로 떨어뜨려서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3D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설명을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보다 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이제 A 스탠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A 스탠드는 일반적으로 사진에서는 조명 장비를 올릴 때 쓰고요. C 스탠드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 때도 비슷한 느낌이겠지만은 빛을 가리고 펼치고 아니면은 뭔가 조명을 다양한 각도로 꺾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C 스탠드입니다. 일단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 스탠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레버로 해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A 스탠드를 펼칠 때는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다리를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요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펼쳐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스탠드의 각이 중요한데 이 스탠드의 날개 부분, 지지대하는 부분들이 거의 수평을 이루도록 놔둔 다음에 결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으시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지지 하중이라는 게 있어서 지지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자, 역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이 A 스탠드를 이렇게 좁게 놓고 하는 거랑 넓게 펼치고 여기 위에 조명 올리는 거랑 안정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은 여기 장소가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좀 좁게 펼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하시고 최대한 우리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삼각형 가장 안정적인 구조죠. 이거를 시트러스 구조라고 하나요?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시트러스 건축물들이 안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건축법에 쓰이는 가장 안전한 지지를 해주는 무게를 분산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삼각형이 올곧게 펼쳐지도록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좁게 하겠습니다. 이때의 이 흔들림 느낌과 가장 넓게 해보겠습니다. 느낌 차이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 면적을 공간을 많이 차지할수록 여기 위에 3kg, 5kW가 아닌 kg짜리 조명을 올려도 조금 더 안정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편적으로 조명 높이를 올리고 내릴 때는 약간 2단 형식으로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제일 상단부에 있는 레버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신 다음 올리십니다. 이렇게 올렸다 하면은 자, 손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결속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올려야 된다 싶으면 이제 2단으로 가는 겁니다. 2단으로 갈 때도 똑같이 여기 그립부를 손으로 꽉 잡으시고 푸신 다음에 힘을 주신 다음에 푸신 다음에 올립니다. 그리고 장습니다. 어떻게 쉽죠? 생각보다 쉬우실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저는 이렇게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맨손으로 하면서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명을 내릴 때 그냥 섣불리 내리다가 이거 언제 내려와 하다가 여기 손틈 사이로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위험하니까요. 조명을 올리고 내릴 때 긴장 빡 하시고 내리십니다. 지금 이 A 스탠드 같은 경우는 에어 쿠션이라고 해서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놔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기자재실에 있는 A 스탠드는 이런 에어 쿠션이 아닌 그냥 단순한 스프링 완충 장치로만 돼 있어서 떨어지게 된다면 쿵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리실 때는 꼭 잡으시고 내리신 다음에 잘 조여줍니다. 네, 이제 옆에는 C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C 스탠드 같은 경우는 조명을 올려놓기도 하지만은 이 그립암 아니면은 뭐 익스텐션 암이라는 이 팔과 같은 장비로 다양한 뭐 조명 연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조명을 여기 앞에 뭐 실크를 걸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커터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한다던가 이런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정말 많이 쓰게 되는 스탠드입니다. 이 스탠드도 마찬가지로 올리고 내릴 때 자, 지금 올리고 내릴 때 보면 이거는 에어 쿠션이 적용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 여기에 손가락이 끼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조명 무게까지 눌려서 이렇게 끼인다면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조명을 올리고 내릴 때 이 시선은 스탠드를 보면서 올리고 올렸으면은 꽉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내릴 때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진 데까지 확인을 하시고 잘 조여주십니다. 뭐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 높이만 쓸 거야 한 상태에서 그냥 조명만 놓고 쓰면 어떨까요? 조명이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명 각이 깨지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도 항상 조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그립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익스텐션암, 그립암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이 있지만은 그냥 그립암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그립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연출 효과를 내는데 쓴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운트를 꽂으시고 조여줍니다. 그리고 풀어서 자, 올려주고요. 자, 만약 여기 보이는 이거를 하나의 광원이라고 볼게요. 이 광원이 너무 강하고 너무 넓은 면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고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검정색 천이나 트랩팔지를 이용해서 빛을 확산하거나 차단하는 데 쓰는 하나의 틀입니다. 이런 거는 뭐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많이 있고요. 여러분 뭐 현장 촬영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다면은 조명팀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이 부분들을 펼치고 아니면 커트하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거예요. 이런 장비들을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꽂겠네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블랙으로 쳐 있다면은 빛이 차단되겠죠. 역으로 빛을 통과하는 이런 트랩팔지가 여기에 펼쳐 있게 된다면은
빗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립암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무게 하중이 이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잖아요. 흔들리고. 이럴 때 주의사항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 C 스탠드 다리가 각각 높이가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무게 하중을 역쪽으로 봤는데 걸려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지렛대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높이가 높은 다리 쪽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일직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실 때도 조금 더 여기가 힘을 짱짱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무게가 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긴 다리 쪽이 앞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자재실에 샌드가 있습니다. 샌드백? 뭐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무게추나 이런 샌드 모래주머니를 이 다리에 걸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C스탠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C스탠드의 두 번째 활용법입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뭐냐? 여기에 조명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명 마운트 구멍이 잘 맞기 때문에 여기에 조명을 설치하고요.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그립에 대한 암은 너무 이렇게 길게 빼시면은 무게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 보이시나? 흔들흔들 거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샌드가 필요하고요. 조명 장비를 쓰는데도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갑자기 하다가 뭐 램프가 나간다든지 뭐 콘덴서 부분이 오류를 나타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약 1대1 비율 정도씩만 확장해서 걸어주시고요. 이 샌드나 무게추를 덧대는 부분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C스탠드의 세 번째 활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경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서 배경지를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 C스탠드의 두 개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간상 이거를 그냥 배경지, 넓은 배경지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C스탠드 그립암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게 만약에 더 길다 하면은 이 똑같은 이 C스탠드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이 그립암을 똑같이 옆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펼치고 이러한 집게들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지를 올리고 내릴 때는 2인 1조가 돼서 자 여기 위 상단부터 해서 올리고 잠고 또 올렸다 하면은 올리고 잠고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 트래파이즈가 빠졌는데요. 이런 식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테이핑이나 아니면은 이 클램프, 집게를 가지고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이 그립암을 이용하실 때는 무게를 받는 쪽으로 해서 감으셔야지 안전합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드린다면은 지금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이쪽으로 잠기는 방향입니다. 이럴 경우에 힘을 줘서 닫고 제가 힘으로 눌러볼게요. 여기가 옆으로 치우치려고 해도 이 부분들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용하는 방향과 잠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풀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 힘이 역쪽으로 받는다고 하고 그립암이 반대쪽으로 묶여진다면은 자
잘 안 풀리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여기 손잡이를 잘 보세요. 풀리는 방향과 같아서 확 내려가게 됩니다. 즉 묶이는 방향 쪽으로 조명을 놔야지, 조명이나 무거운 거를 거치를 해야지 풀리더라도, 풀리는 게 아니라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면서 잠겨버리는 이런 시스템인데, 반대로 놓게 되시면은 풀리면서, 아니 내려가면서 이 레버가 풀리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를 조이는 방향 항상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탠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옆에 있는 조명 장비 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포맥스 조명은 흔히 말하는 보엔스라는 사의 이런 마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명 회사마다 이 마운트가 달라서 조금씩은 다르는데 항상 쓰이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은 편하실 거예요. 네, 이 조명에 이 리플렉터를 쓰게 된다면은 원래는 빛 자체가 이렇게 막 분산되는 느낌이잖아요.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플렉터로 인해서 빛이 양옆으로 퍼지지 않고 이 화각 느낌대로 펴지는 느낌이겠죠. 빛을 직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좁게 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들이 없을까 싶어서 생겨난 게 벌집 모양, 즉 허니컴이라는 앞에 끼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허니컴, 말 그대로 벌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벌집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허니컴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허니컴의 간격에 따라서 10도, 20도, 30도 방식으로 빛을 좁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써있지는 않은데 경험상으로 본다면 20도 같고요. 자, 20도 같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조금 더 촘촘하지가 않죠. 이건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터 앞에 이렇게 끼우게 되면요, 빛이 조그맣게 나가겠죠. 즉, 빛이 퍼지게 될 때와 반대로 빛이 조그맣게 나가기 때문에 색에 대한 부분들은 콘트라스트가 강해지고 하이라이트가 심하게 나르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기본 리플렉터에서 흔히 우리 영상용 조명 장비에 있는 반도어라는 장비를 또 부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걸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걸고 조여주면은 됩니다. 반도어 설치가 끝났고요. 이 반도어는 뭐냐? 이 4개의 날개로 이렇게 빛이 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한쪽 부분을 커트하고 싶다. 여기 아래 부분에 빛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자, 너무 검해서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돼서 올려주면 이렇게 나가는 빛이 커트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3D 이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구경이 조금 다른 다양한 리플렉터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